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재판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묻는 순간 말입니다. 실제로도 이 최후 진술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말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판사가 피고인의 진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최후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최후 진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형사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바로 최후 진술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피고인이 재판 내내 침묵했던 것을 깨고 판사에게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변론을 해도 판사는 결국 피고인의 태도와 목소리에서도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후 진술을 잘 활용하면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후 진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재판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중요한 절차이니 진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최후 진술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피고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검사의 의견이 끝난 후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반드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관가한다면 해당 재판은 위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진술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네, 최후 진술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 없는 태도로 판사나 검사를 비웃거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판사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준비한 입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주는 경우도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뿐 아니라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후 진술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말은 너무 길지 않게 3분 이내로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성실히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다면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면은 재판 기록에 남아 판사가 반드시 읽게 되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위에 말씀 중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네, 만약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면은 재판 기록에 남아 판사가 반드시 읽게 되거든요.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진술을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서면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후 진술을 할 때 피해자에 대해 말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같은 말은 판사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 아니라 양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후 진술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최후 진술은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지만 실형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최후 진술이 판사로 하여금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만큼 성의 있고 진솔하게 준비하시고 진심을 담아 임해야 합니다. 오늘 최후 진술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 중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니까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